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치단체장님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보통?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그 대설주의보 때문에 예. 그 재대책본부에서 그 예방과 이제 혹시 피해 예. 대책 세우고 왔고요. 예. 또 지난 주말에는 그 연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예. 그 긴급 의료 체계 예. 점검 뭐 이런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눈은 일단 큰 사고는 없이 다행히 좀 지나갔다고 봐야 되나요? 뭐. 예, 아침에 보니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고요. 예. 다만 오늘 저녁 8시부터 예. 다시 경기도 그래요? 이런 또 눈이 온다고 해서 예. 지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 일 없게 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보스 다녀오셨죠? 네, 세계경제 포럼.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나오셨다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거기 뭐 명함이 트러스팅 코리아라고 써서 예. 주셨다고요. 그건 어떤 걸 가장 의도하신 겁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초청받아서 간 정치 내지는 고위직 예. 그 공공에 있는 사람이었었고요. 거기 기준을 뭘로 부르나요? 그 다보스에서 초청한 사람만 올 수 있고요. 정치와 경제의 지도자들 예. 그리고 이제 각 주제별로 이제 맞는 분들을 이제 초청을 예. 하고요. 제가 이번에 가면서는 야당 도지사지만 예.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그 잠재력과 예. 회복 탄력성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예. 하는 대한민국 경제 국가대표 예.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만나는 지도자들에게 명함 줄 적에 제가 손으로 한국 경제를 믿으십시오. 트러스트 인 코리아 써가지고 예. 줬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반응은 좋아서 좋았는데요. 네. 지금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그것부터 좀 여쭤봐야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일단 지사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현실에 대한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이미 경제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었고요. 여기에 이제 윤석열 쇼크, 예. 트럼프 쇼크까지 겹쳤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거나 예. 또는 거꾸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엔 지금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 잘못하면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라고까지 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뭔가요, 가장? 예, 보시기에는. 예, 우선 맨 처음은 지금 어려워진 민생 그리고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제가 늘 주장을 했었고요. 아주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트럼프 2.0에 대비한 수출 방파제 쌓기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 쪽에서 그 콜롬비아의 관세 25%를 때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콜롬비아 정부가 두 손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수출 방파제 내지는 트럼프 행정부와 그 협상하고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기업의 기살리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비상경영 체제 3대 조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있어서는요. 정부 여당은 지금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 논리는 뭔가요? 왜 그렇다고 평가하세요? 그동안은 이제 소위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긴축재정을 해왔거든요. 아마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나라 살림살이를 10년이나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당과 정부가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 빨리 야당과 협의해서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님도 경제부총리 해보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번째로 이제 후배니까요. 안타깝고 좀 안쓰럽습니다. 두 번째는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경제부총리도 부총리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이거든요. 이 전국을 수습하는데 몸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의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빠른 내란 종식, 이 정치적 불확실성 제고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경제부총리로서는 지금의 이 경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추경 또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정책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나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직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것을 경제 특명 정권 대사를 여야정 합의를 만들자고 했는데 예. 그런 식의 대처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 임명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할 것 같죠 또? 네, 그런 분위기인데 예. 이렇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는데 민주주의를 단단히 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예. 경제를 도약하는 기반을 만들 것이냐 나라가 떨어질 것이냐 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예. 이 기로에서 우리 최상목 부총리가 또 권한 대행이 예. 담대하고 소신껏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설 특검 추천 안 하는 거, 뭐 이런 거 권한 외에 있는 행위 같은데 지사님 평가하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행위들. 저는 자의적으로 특검 재판관 한 명 임명 안 한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최상목 부총리가 뭐 제가 아끼는 뭐 후배이기도 했습니다만 사심 없이 예. 이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혼란을 수습한 뒤에 정말 그 표표히 예. 공직을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임명권자 눈치 볼 게 아니라 예. 국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소신껏 결단과 예. 또 행동을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불편하시겠지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꼭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시면 네. 최상목 총리 원래 잘 알고 계셨습니까? 잘 알죠. 예. 예. 그런데 그 행위의 어떤 배경 같은 게 좀 이해가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하게 돼 있는 상설 특검을 임명 안 한다든지, 혹은 뭐 자의적으로 특검 한 명 임명 안 한다든지, 좀 그분의 어떤 평소의 성격과 잘 아신다니까 왜 그렇다고 추정하십니까? 예. 제가 기획재정부 차관할 적에 최상목 지금 대행이 경제정책국장을 예. 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후배고 예. 능력도 있는 친구지요. 다만 경제 관료입니다. 예. 지금 이와 같은 의사결정은 예. 사실은 경제 관료가 쉽게 내기 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경제 관료지만 예. 기능적이고 전문성 관료를 뛰어넘는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거나 예. 또는 정치적인 또는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예. 이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평가하면서 담대하게 예.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결심이 쓰지 않으면은 예.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 최 대행이 감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료로서 지금 관료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건 관료로서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어떤 역사적 그 흐름을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예. 눈치를 본다기보다도요. 예. 그 대부분의 관료들은 예. 계급에 올라가도 관례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역사의 흐름 예. 그리고 지금의 이 일련의 그 계엄과 내란 사태로 빚어져서 생기는 혼란의 그 해결에 있어서 예. 분명한 자기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는 일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신껏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과단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경제학과 잠깐 경제로 잠깐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증시 환율 뭐 하나 진짜 좋은 게 없는데요. 환율 그렇습니다. 불안은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된 건가요, 보시기에? 당초의 계엄 직후보다는 조금 안정이 예. 됐지만 아직도 불안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경제 위기를 2008년 경제 위기 극복할 때 청와대 경제금융 비서관으로 예. 그 일을 책임졌던 실무적으로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의 이 주식 외환 시장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입니다. 예. 이게 먼저 우선 선행이 되지 않으면 예. 백약이 무효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뭔가요? 지사님 지금 보시기에.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빠른 시간 내에 탄핵 인용이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고요. 예. 다보스에서도 제가 주최국 요청으로 예. 중견 외신 언론인들에게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자유 질의응답 시간을 예. 가졌거든요. 예. 한결같이 여기 대한 질문을 했었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다보스에 있는 기간 중에 그 서부 지역
그 난동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많은 지도자들이 너무나 경악을 하고 그렇겠죠. 어떻게 한국이 저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빠른 해결과 응징, 단죄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검찰 수사의 어떤 투트랙,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형사재판이 하나 있는데요. 그쪽은 뭐 우려는 없으십니까 혹시? 우려가 있죠. 지금 사법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부지법 그 난입 사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법에 대한 정치적인 테러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후진국이 아니라 자고 나니까 테러국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재판, 탄핵 인용은 빠른 시간에 나야 되겠다 싶고요. 내란 수사도 정해진 이 사법 절차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 그 난입을 사주 내지는 옹호 내지는 뭐 선처를 호소한 이런 정치인들 좀 우리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 정의, 사법 절차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번 기회에 확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간다. 이 어떤 상황 분석에는 동의하시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인용이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뭐 탄핵 인용 뒤에는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죠.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의 지금 여야가 말입니다. 대선 때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야당에서는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단일 체제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른바 비명계에서는요. 그 지사님 입장은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그 민주당 얘기를 하자면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민심이 떠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 여론조사 검증위원회 만든다든지 사실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민심 바로 알기 위원회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하다 보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먼저 성찰하고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찰해야 됩니다. 왜 이런 민심이 따라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당 내에서 그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단단한 민주주의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제 그 역량을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 불법 계엄과 내란을 주도한 대통령을 만든 당이 다시 정권을 창출한다고 하면 이건 세계적인 웃음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민주당이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찰과 반성 또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으면서 건전한 경쟁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성찰과 반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찰과 반성의 핵심은 뭔가요? 지사님 보시기에? 아까도 잠깐 뭐 여론조사 검증위원회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해야지요. 그리고 자칫 성급하게 선거를 염두에 둔 김칫국 마시기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정책에서부터 함으로써 이 국민의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칫국 마시기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뭐 그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 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들 국민들께서 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제가 어떻게 떠오르는 게 뭔가 싶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아니겠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검증위원회 건도 그렇고요. 또 그 내란죄를 뺀 것도 뭐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정책에 있어서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경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민심을 좀 이반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뢰를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민감한 사안인데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펼쳐질 대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첫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에 아주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 예. 경제 재건하는 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예. 그 길에 어떤 역할이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 싶습니다. 골라서 하라면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싶습니까? 혹시? 뭐 예, 내 지사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역할, 난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컨대 수권 정당으로서의 뭐 경제 문제 해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통한 당내 민주화, 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모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된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떠냐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내 민주주의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게? 예, 지금 그 단일 체제 또는 그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그 다양성과 건전한 경쟁이 비춰지는 것이 국민에게도 안심을 줄 수가 있고 또 당과 또 정권 교체 후에 정부를 위해서도 단단한 그 어떤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당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막는 어떤 기제가 있습니까? 그거를 강조하시는 게? 예, 지금 어쨌든 간에 당 내에서 한 목소리로 일치 단합하자는 목소리가 많지요. 좋은 얘기긴 한데 정말 단단한 그 강도는 그 다양성을 끌어안고 또 폭넓게 그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이 품을 넓히고 또 건전한 그 경쟁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단단한 당과 의식을 갖춘 걸 생각합니다. 제가 뭐 너무 아직 먼 일을 좀 구체 좀 너무 자세히 여쭤보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이 다양한 목소리를 누르는 뭐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비판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양한 목소리를 누르는 어떤 뭐가 있나요? 당에서 보시기에? 지금 글쎄요. 지금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는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요. 지금 당이 지난번 총선 이후 겪으면서 어쨌든 간에 그 단일화된 목소리와 또 하나의 그 단일화된 구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해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비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보다 수용성 있는 이야기들, 또 건전한 당내의 비판도 그 수용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당 얘기로 좀 넘어가 어떤 그런 방안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장치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야당 내에서요. 그 앞으로 이제 그 이렇습니다. 지금 탄핵과 관련된 계엄 이후에 있어서는 다 한 목소리를 뭉쳤습니다. 저도 가장 앞장을 섰었고요. 그리고 그런 탄핵과 이 계엄을 종식하는데 내란을 종식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노이즈도 내지 않고 한 목소리를 냈던 거고 앞장을 섰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도 기소까지 됐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한 고비를 넘겼다면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비전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것인지 국민 통합은 또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고민하고 거기다 해법을 국민에게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세력들의 목소리 그거를 수용하는 당내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버려 가지고 다음에 그 여당에서 지금 김문수 지사 이런 분들이 부각되는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저는 그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극우 그리고 지난 계엄과 내란 사태에서 단호한 모습 보였다는 것으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 당에서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